아무 대답이 없는 길이 막혀 가는 갈수록 허리 잘린 이 땅에 애탄 가슴도 얼마나 더 싸워야 갈 수 있을까 얼마나 기다려야 가고 싶다 내 고향 노을을 물든 저기가 바로 내 고향 말씀드리로 정사례가 마치고 2001년에 미국 이민을 갔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사 정도 곳에서 미국 이민을 가서 영주권이라는 걸 이제 제가 취득을 했죠. 그래서 그 영주권자는 가지고 지금 방북 취재를 다녀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재미 언론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고 있고요. 비자 없이 비자는 이제 방문할 때마다 하는데 그런 번거로움이니까 이제 세관에서 영주권. 북한을 방문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통일부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심사를 하든지 해서 허가를 받아서 이제 북쪽에다가 의향을 얘기해서 그쪽에서 받아주면 가는 것이고 그런데 영주권자는 신고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제한이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신고 그리고 바쁘면 갔다 와서 방북한 뒤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 통일의 반쪽인 상대 쪽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너무 왜곡되게 알아져가지고는 여러 가지 무슨 정책을 한다든지 정부에서 그리고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보면 통일이 되면 이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소위 분단 고착과 세력들이 주입을 시킨 것은 북한에 배고파 굶어있는 사람들 내 세금으로 쌀 사줘야 된다. 뭐 전기도 안 나오는데 발전소 지어줘야 된다. 뭐 길도 안 좋다며 길도 깔아줘야 되는데 다 내주는 세금에서 나가야 된다니까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스럽고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해서 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사진을 보면서 이제 그때그때 말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국가 간에는 이 여권 스탬프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표시나지 않게. 우리가 초창기에 중국하고도 그랬고요. 제가 중국 아시안게 90년도에 또 취재를 갔을 때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을 때에도 프레스카드로 대신했습니다. 여권에 찍지 않고. 평양 순안공항에서 평양국제공항에서 국경 심사를 한다는 소리고요. 시리즈는 이제 단동에서 국제열차가 평양까지 주 4회 거의 매일 운행을 합니다. 보시듯이 자리가 좌식이 아니고 국제열차니까 침대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230km 되는데 이번에는 풍계를 가는데도 12시간 걸렸다고 하지만 여기도 230km에 한 4시간 이상 정도 걸립니다. 시속 한 60km 이상을 내지는 않고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사진 찍기 좋았습니다. 농촌 지역입니다. 이제 추수 무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심을 지나지는 않죠. 그렇게 출길이 저기 외곽을 지나는데 이거 뭐 볕깔이 쌓아놓은 것도 있고 이제 노란 데도 있고 일반적으로 뭐 손으로 추수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이 농가 주택입니다. 소담지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띄었고요. 이게 정말 색깔은 노란데 이게 참 좀 떴는데 아주 흐물흐물하게 보기 좋았습니다. 이건 이제 산간 모습이죠. 또 산 지나면서 뭐 산
마을을 마을 버스도 있더라고요. 지나가고. 그래서 그만 마을 분위기 있고 저 뒤에 농사주택들입니다. 일반 생각보다 쭉 보이는 것이 뭐저 소달구지도 있고 이 트랙터, 트락토르라고 그러죠. 트락토를 익숙한 말로 해서 트락토르 공장으로 뭐 김정은 원수님이 뭐 참관하셔서 뭐 보시게 되는 트랙터도 있고 이게 이제 이런 저기 저 후보들 경향하는 최고 연구단 이런 것이 이제 사회주의 북한의 좀 다른 모습이죠. 우리 남쪽으로 요 아랫부분에 새참을 아주 많이 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줄 알았는데 바로 새참 준비하고 새참 드시는 모습이에요. 오후 한 3:50무렵이니까 점심 먹고 새참 하루는 이렇게 낯가리 올리고 볕단 올리고 이게 코스모스도 피어있고 네, 10월 6일입니다 정확히 코스모스 피어서 저는 뭐 얘기하는 모습들이 자전거를 통해서 마을 준비를 만나는데 일반 시골 아이들의 모습을 소위 제가 색깔을 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뭐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뭐한 1, 2학년쯤 돼 보이죠. 얘네는 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 멀리서 기차가 7, 8량, 한 7량, 8량 쭉 가는데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10월 6일 날 그때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핵 전쟁이 일어나고 한반도에서 트럼프가 막 망발할 때 뭐 자기 나라 아니라고 막 수천키로 떨어져 있다고 핵 전쟁이 나서 수백만 명이 죽어도 관계없다 이런 망발을 할 때에 진짜 그 전쟁이 나도 그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재가 그 내양반들 말대로 기름 한 방울 나사못 하나 들어가지 않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건들이 안내원에 따르면 뭐다 조선산이다, 북한산이다, 국산이다, 중국에서 수입된 건 좀 일부 있지만은 엄청 자랑을 하는데 그리고 자랑이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게 보면 이제 뭐 즉석식품 코너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그냥 갖다 대우면 찌개거리고 이게 한 3시쯤 됐을 때예요. 주부들분들 뭐 아주머니도 계시고 젊은 주부도 있는데 뭐 족발에 닭발 뭐 떡에 뭐 외국의 즉석식품들 다 있는 거예요. 사과맛, 딸기맛, 바나나맛 뭐 가진 맛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북한산이라고 자기네 조선산이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뭐 이 박스 해놓은 것도 10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요 저 가슴에 난 김일성 김정일 뺐지만 없다면 이게 뭐 어디 우리 광주 어디 양봉시장이라도 뭐 다를 바 없는 이런 요거는 제가 의식적으로 찍었는데 장 보면서 휴대폰 전화하는 거 보세요. 이 여자분 옷도 뭐 멋지게 빨간 옷을 입어하면서 제가 사실 갔다고 그냥 동원된 사람 아닙니다. 오시했을 때 자동차가 상당히 많았어요. 여기까지 택시도 나오는데 자동차가 상당히 많아졌고 2000년도 당시에는 사실 국가적인 행사이기도 했겠지만은 자동차를 평양에서 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구조원이 보면 거의 보통 체증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출퇴근 시간에 그 정도로 자동차가 많아졌고 택시도 많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이 거의 500만 대가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만 보면 찍어가지고 약국인데 뭐 약 고르는 모습이고 휴대폰하고 이런 모습들. 스마트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종업원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보면은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도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 보면은 계산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빨아먹으려고 사탕 뭐 매상 올리려고 요 음료수 똑같습니다. 진열해놓은 게. 현찰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벌써 요 몇 년 새에 한 100원, 200원도 카드 쓰는데 북쪽은 카드도 물론 있습니다. 전자카드에서 내나라 카드. 예.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다 있어요. 70층짜리는 어떻게 걸어 올라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젊은 우리 고등학생인가요? 대학생인가요? 고등학생에서 정말 듣고요. 젊은 친구들 많이 와야 되는데 북한에는 에스컬레이터도 없는 줄 알잖아요. 매대가 지금 12번 코너예요. 1번부터 12번, 13번까지. 네. 이제 택시가
택시가 나오는데 가로북 광복도 상점 앞에 택시입니다. 몇명 뭐 무슨 KKG 해가지고 택시 회사가 이제 물어보니까 다섯 여섯 군데가 되고 평양 시내에 6,000대가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평양만 있는 게 아니고 원산도 제가 가봤거든요. 원산, 신의주, 남포에 택시가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지하철이 있고 버스가 있고 대중교통 그리고 궤도 전차가 있습니다. 레일이 깔린 전차, 전선줄 달린 그리고 무궤도 전차, 전선줄 있는 바퀴가 달린 전차 그리고 택시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입니다. 택시가. 이 택시는 100% 북한 주민을 위한 교통수단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외국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외에 간 사람이라든지 외지인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제가 남쪽에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아닌 외지인들은 북한의 대중교통을 탈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택시비는 제가 그래서 이번 3차 때는 참관을 했습니다. 제가 타봤습니다. 그래서 1km에 북한돈 49원입니다. 이 49원은 좀 비싼데 49센트라고 보면 됩니다. 한 500원 정도 보면 됩니다. 1km에. 예, 그리고 버스, 지하철은 거리에 관계없이 한 번 탈 때마다 5원이라고 합니다. 이 표가. 5원은 5전도 아니고 5센트도 아니고 말 그대로 지금 한국 돈 5원 정도입니다. 50원도 아니고 거의 무료인 거 비슷한데 이것도 학생이면 학교에서 30일치 주고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또 그 표를 준다고 합니다. 보통강 호텔, 양각도 국제 호텔, 해방산 호텔, 창광 호텔 등등 한 10여 개 호텔이 있고 저는 평양 호텔이라고 고려 호텔에서 한 1km 대동강변에 있는 평양 호텔에서 70여 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6.25 전쟁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단 하루도 제재를 받지 않는 날이 없다. 지금까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재 받는데도 자립경제, 자활경제, 혼자 먹고 사는 법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이제 제외 동포 들어오고 해외 동포 들어오면 이제 이 식당을 좀 많이 이용해 달라. 그리고 재미동포, 제일동포에서 이산 가족들을 만나면은 지방에서 원산, 함흥, 청진 이런 데서 평양으로 옵니다. 미국에서 내가 가족 만나러 간다 하면 해외 동포 원어위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 만나게 하죠. 왜 저 중국이나 어디 캄보디아, 태국, 동남아시아에 가면 북한 식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공연하는 이런 식의 식당에서 일상으로 그 엄혹한 시기에도 공연을 하더라고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모습입니다. 옷도 뭐 금방 갈아입고 와요. 노래도 잘 쓰고 샐러드 이 소적쇠구이. 네. 좀 나이 드신 분들 알겠지만 제 어렸을 때 석쇠에다가 산적 있잖아요. 소적쇠구이입니다. 이런 메뉴 자체가 기가 막힌 맛이 연탄불에 해가지고 불맛이 나는 요거. 네. 요것이 보통 2.5달러. 짜장면은 좀 맛이 좀 아니야. 네, 길 있었는데 제가. 이분이 이제 김철주 사범대학, 평양의 김철주 사범대학의 정치사회학부 정인풍 교수입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저와 얘기해서 인터뷰하는 것은 국가의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언론에 알려지고 세상에 공개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제가 생각나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핵에 대해서 그때 당시 핵이 워낙 첨예한 부분이니까 북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북핵이 되느냐 이제 그런데 뭐 깡통 물어보니까 아이 진 선생 이거 북핵이라는 거 진 선생 용어 자체부터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북핵이 아니고 민족의 핵이다. 그래서 우리 조선반도 이제 표현은 이제 이번 표현 그대로 합니다. 우리 조선반도의 조선 민족의 핵이다. 이게 북조선만의 핵이 아니다. 그리고 제발 남쪽에 가서 좀 전해달라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민족의 핵은 절대로 남쪽을 향한 핵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이 하도 괴롭히니까 우리를 핵으로 무력으로 압살을 한다고 하니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핵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허리띠 졸라매고 풀뿌리 씹어가면서 이 핵을 만들어냈다. 완성했다. 그때 벌써 그러더라고요. 대륙간 통일타 완성했다. 이제 북미, 조미 회의가 타결만 남았다. 그러면서 남쪽에 향한 것이 아니다. 까놓고 조선반도 손바닥만한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손바닥만한 조선반도에서 멀어봐야 부산 목포인데
거기다 때려봐야 우리 조선반도 전체가 백두산까지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북조선에 북한에 피해 있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동족에게 어느 후대에 같은 민족의 북한에 있던 놈들이 천인공론하게 우리 한반도 조선반도에 핵을 터뜨려서 수백만 명이 죽었다는 인류 만호의 역적이라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남쪽에 핵을 터뜨리지 않겠다라는 게 일관된 생각이에요. 저도 한 마음 한켠에 좀 뿌듯했어요. 야, 이런 사람이. 이것은 우리의 핵은, 조선의 핵은 단지 미국과 핵은 핵으로 없지 않다. 핵은 100개, 1000개, 10,000개 있으나 1개, 10개 있으나 같은 효과다. 한 개 터뜨려도 수백만 명이 LA 뉴욕 같은 데가 다 날아가 버리는데 뭐 100개, 1000개 무슨 소리냐. 그래서 핵은 핵으로 없지 않다. 그래서 핵을 갖고 있으면 핵 공격을 못한다. 그래서 이 양반 얘기가 절대로 미국에 대등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한 것이고 이것이다. 이래서 남쪽을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두 번째가 제가 이제 보니까 지하자원도 이렇게 많이 팔아먹었다고 하는데 지하자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남쪽 언론에서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난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시 밑에서 우리 지하자원 팔아서 쌀 갖고 먹읍시다 라고 해도 우리는 허투루 팔아먹는 게 민족의 자원이다. 물론 북쪽 조선 땅에 있지만 우리 한민족 전체의 자원이라 우리가 허투루 팔아먹을 수가 없다. 말이든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먹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잊어먹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지금 전체에 북한 전체에 묻혀있는 지하자원이 황소 한 마리라고 치면 지금까지 표현은 파먹었다는 표현이에요. 지금까지 파먹은 것은 황소 앞발 뒷발인데 뒷다리 왼쪽 뒷다리에 무릎팍까지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표현은 기가 막히게 황소 한 마리가 전체 지하자원이면 황소 뒷다리 왼쪽 뒷다리 무릎팍까지도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의 손을 안 댔다는 얘기는 저는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게 정확한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쭉뭐 이제 예능 교육사인데 아까 무용도 하고 이제 여기서 재능 개발이 되면 얘네들이 어떤 악기든 해서 특화돼서 이제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뭐 악기 연주가 되는 거죠. 뭐 미술관 뭐 이렇게 컴퓨터관. 이제 얘네들이 크면 뭐 무슨 무슨 해커가 되든지 뭐 핵 전문가가 되든지 이제 IT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하죠. 서예도 하고 뭐 자수도 하고 악기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반에서 보면은 야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참관이라고 하면서 막 얘네들 언제 교육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납득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만경대 소년학생이나 참관은 외부인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만 참관 시간이 있습니다. 관광객이든 해외이든 뭐 저 같은 케이스도 가다 보면 그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조직을 해서 가죠. 평양의 보통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일반적인 아이들 모습입니다. 제가 갔다고 뭐 유별나게 뭐 특권층만 데려다 놓은 것도 아니고 애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 배지만 없다는 건 어디 뭐 광주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 여기 있는 아이들하고 크게 다를 거 없네요. 그죠? 여러분들? 선생님들인데 똑같아요. 야, 너 좀 조용히 하라, 조용히. 이렇게 인사하면서 할 거예요. 얘는 이제 중학교인데 저를 이제 안내한 친구예요. 이제 거기 소년 학생 군대니까 얘네들 소년이 이제 선생님 여기는 뭐 가야금 소조반입니다. 뭐 기타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안내하고 몇 시부터 공연을 합니다. 해서 내가 나왔다 찍자 해가지고 여기서 찍었고요. 또 2층도 객석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 만경대 학생 소년군대 앞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모습이에요. 제가 이게 손잡고 가는 애들 찾기 놀이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을 요즘 잘 못 보겠는데 그냥 컴퓨터만 주로 하더라고. 얘네들 거기에 뛰어노는 모습이 좀 새롭게 보였어요. 얘네들은 도망다니니까요. 이런 거 보세요. 애들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 그리고 저 뒤에는 이제 여학생들이 따로 고무줄 놀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고무줄을 많이 해요. 어렸을 때 저도 봤는데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수라는 아이들 못 볼 거예요. 사진 찍으니까 고개를 딱 돌리는 거예요. 아씨 왜 사진 찍냐 힘드네. 사진 찍다가 이렇게 가니까 그냥 스스스 또 도망가고. 요즘 뭐 태국에서
영국에서 온 사람 20명에서 이 사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한 5, 60명 됐어요. 그러니까 5, 60명이 그 천석되는 극장에 앉아있는, 아까 막 쳐다보고, 외국인이니까 막 쳐다보는 거예요. 5, 60명이 가운데 앉아있는 거예요, 자리에. 천석이 되는데, 그리고 그 빈자리를 그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 어디 갔을 때, 야, 광주 뭐 무슨 중학교, 무슨 고등학교 몇 명, 뭐 목요일날 몇 시에 채우라, 뭐 어디 해라 해서 천석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수업 안에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관람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공연, 자기 친구들 뭐 애들 공연을 봐서 좋고, 공연하는 아이들은 그 달랑 50개, 소위 물보다 고기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공연하는 대로 흥이 나고, 이렇게 공연장을 돌리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15년인가 이제 완공된 기체공업대학 주로 과학자들이 일어났다는 미래과학자원의 53층 건물, 소위 랜드마크 상징적인 건물이죠. 거의 살림집입니다. 아파트를 살림집이라고 하죠. 그리고 1층, 2층 이런 데는 이제 주택가로 되어 있고요. 뭐 1층, 2층은 이제 저 미래 짜장면 집도 있어요. 이게 비 오는 날이고 중충하게 하지만 버드나무 가로수에 이런 모습이고요. 자전거들 많이 타고 다니고 좀 버스 정류장이고, 아까 그 미래과학자원에 거기서 조금 육교에서 찍었는데 조금 돌아보면 대동강변에 이런 공원 벤치 조성해놓고 이렇게 휴식하고 아침에 운동들 많이 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하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저희 버스 정류장이에요. 버스 정류장이고 뭐 사람들 다니고 여기가 자전거 전용도로. 예?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뭐 어디 공장 직원들인지 뭐 어딘지 요 사진을 제가 또 하는데, 아까 그 짜장면 집에 한번 버스정 있는 데에서 제가 6교 올라가서 이제 좀 거리를 찍으려고 공원도 찍고 하는데, 이 얘기를 좀 제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애들 제가 저 사진기자 주세요 일단 찍고 봅니다. 딱 찍었는데 얘네들이 선생님 사진 왜 찍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네 올라와서 자기 사진 삭제해달라고. 와, 얘가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중학교 2학년, 우리도 남자도 중학교 2학년 제일 무섭다며요. 얘는 또 여기 휴대폰이에요. 여기 휴대폰이 그런 거고, 이 얼굴 보세요. 그냥 못마땅 해가지고 왜 이를 찍었냐고 제가 20분을 시달렸습니다. 요게 특히 더 아주 까다롭게. 국가에서 찍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의 일들이 나를 왜 찍냐, 뭐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까 어디다. 그래서 그 안내원이 아까 김미양 선생이 군옥을 치르면서 자기도 이제 자랑하는 거죠. 내가 없으면 진 선생님께는 내 역할을 받으시라고 하다. 그러면서 내 없으면 진 선생이 애들한테도 굴욕당한다. 그리고 어른들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공업 사람들은 특히 남쪽을, 진 선생 남쪽 사람 아닙니까? 미국 영주권 있고 뭘 압니까? 만약에 서양 사람처럼 코 크고 백인이거나 뭐 흑인이거나 외국 사람이었다면 얘네들이 웃으면서 했을 겁니다. 여명거리라고 2017년 지난해 4월에 이제 완공됐죠. 뭐 한 1년 6개월 만에 완공됐죠. 그런데 10월에 갔으니까 이제 이메일 주로 하는데 이제 언론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희 여명거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세워졌는데 이 남쪽 보수 세력에서 일부에서는 하도 급히 지어가지고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이 못 들어간다라는 소리도 있고, 밤에는 전기가 없어서 유령의 도시가 된다고 하더라. 이거 어떻게 되는지 좀 취재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다음날 막바로 그 아까 김미양 안내한테 얘기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이쿠 표현이더라. 하이쿠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남쪽 기자들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비용을 들여서 그 표현 그대로 하자면 그렇게 공을 들여서 노동자들도 많이 애써서 일도 세웠는데 왜 비워둡니까? 나도 들어가려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거기 누가 들어갔느냐,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2km, 2, 3km 되는데 가장 높은 게 73층 건물이고 디자인이 다 다르고 색깔이 거의 다 다릅니다. 아주 다양하게 일도 세웠는데 최고의 모습으로 4,500세대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간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저 길 건너가 김일성 종합대학에 있는 곳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들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한 2,000세대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2,000여 세대 살겠죠. 직원들 많으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이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좀 생소한 단어잖아요. 교원. 대학 구성원 중에 학생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교수, 교직원, 그리고 관리원까지 청소하고 이런 전기 고치고 이제 학교 이제 이런 보일러도 고치고 뭐 식당에 식당도 있을 거고 그런 관리원을 총 틀어서 교원이라는 표현을 해서 그 중에 이제 뭐 어떤 기준이 있겠죠. 다 들어갈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그분들이 들어갔다.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많이 들어갔었지. 그 건설 노동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 천지마 말리마 소통을 하려고 건설 노동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라는 해서 건설 노동자들이 두 번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명했죠. 세 번째 부류 이야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 표시는 안 했지만 김미양 선생한테 속으로.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세 번째 많이 들어간 사람이 철거민들은 100% 들어간다. 선생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멋있게 일떠섰지만은 그 전에 조그만 아파트, 단독집,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철거를 맞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생소하게. 철거를 당한 어쨌든. 철거 맞은 사람들은 100% 배정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까 미래과학적으로 53층 이제 아시겠죠? 미래과학적으로. 이건 이제 대동강 건너에서 이제 물에 지쳐서 본 모습이고요. 이게 동남문점, 이게 대동문, 천리마 동상, 이게 개선문입니다. 저 앞에 이제 버스도 걸려 있고, 5층 카페, 제가 평양 호텔 5층에 갔습니다. 평양 호텔의 5층에서 있었는데 524호에 창에서 내려다본 아침 출근 버스 정류장 모습입니다. 2017년 10월 중순 어느 날에 지금도 같은 모습일 겁니다. 비슷하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출퇴근 시간에는 통나무시루입니다. 버스고 지하철이고 아주 그냥 낮에는 좀 한가. 버스가 뭐 빼pa 피도 있어요. 거리 선수인데 근데 숙소에서 보면 그냥 평양 그런 모습입니다. 영광거리. 이 사진은 이제 동상상시라 해가지고 이런 버스업을 만들어놓은 모습이죠. 10월달에. 네, 10월. 그래서 야외는 이제 10월 15일이니까 문을 닫는다 그러더라고. 거의 야외는 여름에는 방방을 했어요. 우리 저기 물놀이를 마시거나. 야외 인민 빙상장 해가지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젊은 아이들 이렇게 손잡고 하면서 이제 스케이트 가는 핑계로 또 애들 친구들끼리 놀면서 이런 모습. 이게 어디 사회 보링자 있고 단무장도 있고 이것도 좀 흔히 어디 피트니스 센터 요새 광주든 서울이든 동영상 보는 게 궁금하네요. 여기가 북한 평양입니다. 추운데 연탄불 온기도 없이 때거리 걱정을 하는 독거 노인들이 있는 것도 서울입니다. 어느 쪽에. 서울 맞죠? 네. 그런데 그 타워 팰리스, 반포 고급 아파트만 찍어가지고 이것이 서울이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죠. 독거노인 쪽방총만 찍어가지고 이것이 서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라는 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맞다고 볼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드리죠. 쪽방촌 독거노인을 100이라고 하시고 기분 나쁘게 1이라고 하고 타워 팰리스를 1이라고 쳤을 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는 이런 1부터 100까지의 극과 극인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북한의 모습은 적어도 내려보는 모습은 소위 사회주의는 썩같이 공평하게 50으로 딱 잘라서야 되는데 그건 아니더라.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볼 때 50에서 40 조금 더 써서 35 정도가 나는 상식적으로 본다. 적어도 쪽방촌 노숙자 집 없는 사람은 없다. 35 위로도 물론 있다.
적어도 여명벌의 미래과학자들 같은 걸 봤을 때 뭐 50에서 60, 뭐 70 정도를 보자. 70에서 35 정도의 스펙트럼으로 본다. 이것이 보편 타당하다고 보고 내가 본 것으로 그렇다. 1에서 100이 있는 걸 이걸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북은 요 정도에 살고 있다. 그리고 또 평양만 보고 시골은 또 얘기를 하는데 시골도 얘기를 해봅시다. 광주는 그래도 대도시니까. 제가 지난번에 전화라도 장흥읍도 다니고 제가 읍면단위까지 다니는데 민족행동해가지고 서울하고 그냥 뭐 타워팰리스는 쪽방촌이 아니라 전체적인 서울의 모습하고 전라남도 장흥읍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상도 제 친구가 저 사는데 그 소백산 밑에 그 영주도 아니고 그 부석사 옆에 봉화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경상도도 봉화 소백산 자락에 그 봉화라는 마을하고 서울하고 어떻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양과 지방 이렇게 두 글자는 뜻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사람이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제가 뭐 들어가서 후보 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무래도 수도니까 당 뭐 중앙이라든지 중앙부처 근무하는 분들은 수도 평양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당 뭐 외교부 정무원 외교부 청사에 사는데 뭐 평화북도 뭐 어디 뭐 신지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상식적인 수준이지 사람을 어떻게 저기 해서 골라다가 그런 사람만 했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전력만 말씀하셨는데 전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 관광 가고 싶다니까 도로는 참 불비해서 민망스럽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실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까 사진에도 봤다시피 전체 서울처럼 아니 바람이 남한처럼 전체 그물이 쫙 불이 들어온 그물이 저녁 해가 떨어지면 가게 담배 물 한 컵 사 먹을 데가 없습니다. 다 닫아버립니다. 시꺼멉니다. 거기가 뭐 전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어요. 이런 단순 비교는 아니지만 그런 곳 가지고 거기 전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전기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어쩌라고? 부족한데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전기가 없어서 등잔불을 켜야 속이 시원한가요? 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물론 선생님이 그런 의도를 질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조선족 가이드를 치는 또 흥영방송 뭐 기자들이나 네.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그 주체용법에 의해서 70년대 때 이제 모든 그 산하에 있는 그 나무들이 전부 다 이제 벌목이 되고 이제 변경적에도 보면은 김일성과 하늘 빨치산 전적지만 이렇게 나무가 있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좀 옥수수밭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쭉 이렇게 다니시면서 네. 보셨을 때 그 산의 산림 그 상황은 어떤지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쪽에서는 산이 전부 민둥산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예를 들면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등 견학공원 원시림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민둥산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민둥산에서 산림 녹화하듯이 그래서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산림 녹화가 가장 북한의 문제다. 북산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우리 남쪽보다는 당연히 높을 거라 제가 눈에 띈 것도 거리에 다니다가 젊은 여성분 애기 엄마들 보였지만 거의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소위 아이들 뭐 3포 세대니 뭐 엠포니 뭐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출산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눈이 맞고 뭐 이렇게 사람인데 연애 감정이 싹두고 하는 것은 제가 종종 가끔 본 적은 있지만 맺어진 적은 북한에서 외부로 나오기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 사이로 가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의식주문제가 그 권한의 행분식에 비해서 획기적 기정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 훨씬 더 선생님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진짜
저들만으로 기름 한 방울 나사못 하나 들어가지 않게 제재를 받고 있었는데 그분만은 자활경제, 자립경제를 완성했다고 그럽니다. 자립경제. 그러니까 우리 인민들 자체가 먹고 사는데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냈다고 표현합니다. 아니 일렬로 쓰지 마시고 이걸로. 카메라 아이고, 말이죠. 오십시오. 얼른 찍어봐, 얼른 찍어봐. 있는 대로 찍어. 예, 알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그거.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